마켓무버입니다. 게임 업계 올해 3분기 실적이 모두 공개된 가운데 넥슨과 크래프톤, 이른바 NK의 양강 구도는 더욱더 공고해졌습니다. 넥슨과 크래프톤은 인기 IP에 힘입어서 3분기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두 자릿수대 성장세를 기록했습니다. 흑자 게임사들은 기존의 강력한 지식재산권 IP 파워에 더해서 신작으로 그야말로 종횡무진하고 있습니다. 넥슨의 경우에는 3분기 매출 역대 최대치를 다시 기록했습니다. 매출 1조 2,293억 원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13%세 증가세를 이뤄냈고요. 영업이익 역시 전년 동기와 대비해서 11%대 급증세를 이뤄냈습니다. FCO와 메이플스토리, 던전앤파이터 등 블록버스터급 IP가 흥행을 이어가면서 견조하게 자리를 잘 지켜주고 있고요. 또 퍼스트 디센던트와 같은 차세대 IP를 발굴하고 육성하면서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갑니다. 크래프톤의 경우에도 3개 분기 만에 처음으로 연매출 2조 원을 돌파하는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3분기 매출만 떼놓고 봤을 때 전년 동기 대비해서 60% 증가하면서 7,193억 원으로 역대 최대 분기 실적 나타냈고요. 영업이익 역시 71%나 급증하면서 3,244억 원을 찍어냈습니다. 대표적인 배틀그라운드, 전 세계에서 꾸준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배그의 인기에 안주하지 않고 인조이와 다크앤다크 모바일 등의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면서 계속해서 활로를 찾아 나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성장 동력을 마련하지 못한 게임사들은 적자 전환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신작을 출시해도 흥행은 필수라는 공식이 여전히 성립되고 있습니다. NC소프트는 지난 3분기 시장의 기대치를 크게 밑도는 어닝쇼크 기록했고요. 영업 손실으로 143억 원을 나타냈습니다. 리니지 등 기존의 작품이 안정화를 이어가고 있는데 호연과 TL 같은 신작의 기대치를 하회하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아가고 있고요. 구조조정에 따라서 퇴직 프로그램 관련 비용이 늘어나면서 적자가 지속될 것이란 우려감도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 리니지 IP를 기반으로 한 신작 저니 오브 모나크가 12월 4일 자정에 글로벌 출시를 앞두고 있다는 소식을 공개했는데 이 리니지를 IP를 기반으로 한 만큼 저니 오브 모나크가 흥행에 성공하게 된다면 빠르면 4분기, 이르면 1분기 내에 성장 모멘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내년 글로벌 출시를 목표로 아이온2 등 새로운 게임을 또 개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컴투스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2개 분기 연속으로 적자 행진을 이어가서 아쉬운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매출이 471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가량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영업 손실로 45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MMORPG인 제노니아의 대만 시장 확대에 따라서 비용이 좀 증가한 것으로 보이고요. PC와 콘솔 게임으로도 신작 라인업을 하지만 확대하고 있다라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또한 하이브 게임 플랫폼 사업과 XPLA 블록체인 사업을 통해서 새로운 활로를 마련해가고 있다라고 전했는데요. 이렇게 공격적으로 신작을 발굴해내고 있고 또 체질 개선에 나서고 있는 게임사들이 4분기에는 조금 더 나은 성과를 보여줄 수 있을지 함께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켓무버 함께 하셨습니다. 네, 마켓무버 시민영 앵커와 함께 주요 이슈들 좀 체크를 해봤고요. 이제는 시장에서 주목해볼 만한 종목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박 대표님과 함께 종목 이야기 나눠볼 텐데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 삼성 바이오로직스 선택하셨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이슈가 좀 나왔죠. 공시가 좀 나왔는데, 자, 유럽 소재 제약사와 거의 지금 이제 9천억 원, 네. 그렇죠. 9,304억 정도 이제 CMO 계약을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이 부분에 있어서 정확한 고객사의 이름이라든지 그리고 제품명에 대해서 나오지는 않았지만 아무튼 지금 꾸준하게 지금 수주량은 좀 계속 늘려나가는 분위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매출도 계속 증가하고 있고 매년 그리고 EPS도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최근에는 좀 매수하는 분위기가 좀 약간 톤 다운되어 있는 흐름들이긴 하지만 다시 한번 더 들어올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최근 올해 초에 비해서 최근까지 외국인들의 매수 비중을 보게 되면 대략적 전체 주식 상장된 주식 양에 있어서 약 14%까지 올라왔습니다. 그전에는 약 11% 정도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대략 한 3% 정도 더 늘어났다라는 거죠. 뭐 그런 부분은 아무래도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고, 아무튼 뭐 CMO 사업을 비롯해서 CDMO 쪽으로도 계속해서 수주 물량은 좀 늘어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자회사의 삼성바이오 에피스를 통해서 바이오시밀러의 부분에 있어서 뭐 계속해서 미국의 FDA 승인을 받고 계속 판매를 좀 늘려나가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뭐 이런 흐름들이 조금 지속되는 흐름들이어서 뭐 그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면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주가가 많이 좀 단기 조정을 받았을 때가 오히려 매수 시점이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고요. 뭐 그리고 오늘 같은 시장에서 뭐 2% 정도 상승했다는 부분들, 이 부분들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차트를 좀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차트를 좀 잠깐 보게 되면 최근에 주가 움직임은 상당히 좀 좋았습니다. 좋은 움직임을 계속해서 가져가는 분위기였는데, 저는 지금 현재 10월 말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매도 물량이 좀 나오면서 주가 조정을 보여줬고, 이동 평균선상 122평선까지 좀 내려왔는데 거래량도 좀 양호하게 잘 움직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보는 관점에 있어서는 뭐 105만 원에서 111만 원까지는 무난하게 뭐 기술적 반등이 되었던 추세 전환 반등이 되었던 반등은 충분히 나와줄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삼성바이오로직스 근데 이 수주 소식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실 주가의 반등은 좀 아쉽고요. 그렇죠. 네. 외국인이 들어오는 종목군들 요즘에 좀 관심 있게 보는 게 좋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외국인 이탈이 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단기적으로 100만 원일 갈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조금 시간 두고 봐야 되는지도 궁금해요. 저는 네. 지금 현재가 매수 시점이라고 보고 있고요. 뭐 이 부분들이 뭐 빨리 빠르다는 게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네. 뭐 그래도 저는 지금 이제 투자 기간을 좀 따지자면 뭐 네. 그래도 12월 말까지나 아니면 내년 뭐 늦어도 한 1, 2월 달 안까지는 제가 말씀드렸던 모든 가격대까지는 충분히 좀 반등이 좀 나와줄 것으로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00만 원 재돌파에 대한 이야기 해주셨고요. 계속해서 다음 종목 이야기 박정식 파트너와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대상 들고 오셨거든요. 네. 투자 포인트 들어볼까요? 네, 원래는 대상 홀딩스를 하려다가 네. 아무래도 좀 정치적 색깔이 좀 강하다 보니까 대상을 골라보았는데요. 최근에 좀 빙그레 같은 어떤 이제 음식료 관련 종목들이 좀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대상도 같이 좀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싶어서 일단 여러분들께 이제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 뭐가 있어요, 브랜드가? 일단 대상은 다양한 브랜드가 있는 네.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청정원 브랜드를 중심으로 뭐 장류, 조미료 뭐 다양한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일단 뭐 최근에 뭐 청정원, 미원, 종갓집 특히 이제 종갓집에서 이제 종가라는 브랜드로 김치를 제조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김치 수출이 뭐 사상 최대치를 찍었다. 미국 수출에서 사상 최대치를 찍었다라는 이슈로 지난번 이제 4월, 5월, 6월 달에 큰 폭의 주가 상승력도 좀 기록을 했었는데 현재 그 주가가 지금 거의 다 좀 일정 부분 내려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재 이제 글로벌 이제 김치 시장이 약 5조 원 정도 수준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2050년까지 15조 원 정도 수준까지 증가될 전망이 현재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2022년에 식품업체 최초로 미국 로스앤젤레스 인근에 연간 김치 2,000톤을 담글 수 있는 이 김치 공장을 설립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나라에서 김치 공장을 미국에 이제 설립을 한 게 이제 이 대상이라는 회사가 이제 유일한 것이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김치 수출 증가에 따른 어떤 이런 K푸드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시너지가 앞으로 또 주가에 또 한번 반영이 될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실적적인 측면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미 지금 3분기 누적으로 전년도 1,200억의 영업이익을 좀 넘어서는 그런 좀 흐름을 보이고 있고 물론 원래 이제 올해 3분기 좀 영업이익이 한 611억 정도가 예상이 됐었는데 실질적으로 515억 정도가 나오면서 예상치는 넘기지 못했고 또 전년 영업이익보다 살짝 미치지는 못했지만 이미 전년도 영업이익 실적을 좀 뛰어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연간 영업이익이 전년도 대비 확실히 증가될 수 있다는 것은 확연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사상 최대치는 아니겠지만 사상 최대 매출은 찍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업이익은 아니겠지만 그래서 사상 최대
매출을 현재 기록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고 영업이익도 전년 동기 대비 증가되는 어떤 그런 긍정적인 실적 추이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좀 주가가 좀 많이 눌렸을 때 여러분들이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미 조금 이제 수렴형 형태에서 역배열 구간에서 이제 60선을 돌파하는 긍정적인 시세 흐름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만 원 이하로 여러분들이 대략 한 19,800원 정도 자리까지 좀 모아가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 상태로 시세가 좀 단기적으로 조금 더 이어지게 된다면 21,500원 정도 자리까지는 충분히 좀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이제 이 자리를 돌파하게 된다면 다시 이제 24,500원 정도 수준까지도 중기적으로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여력은 존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이 좀 다시 이제 K푸드 관련 종목들이 좀 많이 눌렸을 때 한번 이렇게 호실적으로 기록하는 종목들을 한번 눈여겨보신다면 좋은 결과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상 식품 관련 기업 한 종목 들어봤고요. 다음으로 박소원 대표님 종목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역시나 식품 한 종목 들고 오셨습니다. 오리온 투자 포인트 들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식품 관련 종목들을 2주 전부터 해서 삼양식품도 말씀드렸고, 네. 그리고 맞아요. 이번 주 월요일 날 CJ 제일제당을 말씀드렸는데 또 크게 또 급등했었죠, 최근에. 네. 아무튼 지금 다시 한번 세 번째 가지고 나온 종목이 이제 오리온입니다. 오리온을 가지고 나온 이유는 아무래도 실적입니다. 매출, 지금 먹거리 관련 회사들이 내수시장 관련 종목으로서 많이들 알고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 경기 방어적인 성향을 좀 가지고 있다. 왜? 필수 소비재를 현재 만들고 있기 때문에 필수 소비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우리가 먹고는 살아야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생각을 많이 하시겠지만 이제는 수출주로 좀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왜냐하면 국내 매출보다 해외 쪽 매출이 좀 잘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면 지금 오리온도 마찬가지고 최근 풀무원도 마찬가지고 CJ 프레시웨이라든가 동원 F&B를 비롯해서 많은 회사들이 지금 현재 실적이 상당히 좀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최근 엔터주들도 주가 상승 흐름이 상당히 좀 잘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먹거리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좀 증가하고 있고 이에 대한 이제 니즈가 좀 발생하다 보니까 해외 수출 물량도 크게 좋게 잘 나오고 있다는 부분들. 그 중에서도 저는 오리온을 좀 보자. 오리온을 보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도 보면 이제 외국인과 기관들의 양매수가 좀 잘 들어오고 있고요. 수급적으로도 문제가 전혀 없고, 그리고 지금 이제 52주 신고가가 좀 기대됩니다. 이제 그동안 워낙 바닥을 어떻게 보면 박박 기어 다니던 모습이었는데 이제 추세적인 전환을 좀 기대해 볼 만하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자, 차트를 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좀 보게 되면 올해죠, 죄송합니다. 올해 초에 크게 조정을 받고 난 이후에 이때 당시에 조정을 받았던 이유가 리가켄 바이오를 인수를 하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주가 조정이 좀 크게 받았죠. 그래서 내재 가치가 좀 아무래도 인수를 하게 된다면 인수업체 입장에서는 외국인들도 마찬가지지만 숏을 칩니다. 그러니까 하방을 집중한다라는 거죠. 그 부분에서 네. 리가켄 바이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반대 좀 올라갔지 않습니까? 아무튼 오리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다시 한번 네. 어느 정도 바닥권에서 이제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 이 흐름들이라면 지금 현재 더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 52주 신고가 움직임도 한번 좀 기대해봐도 되지 않나. 지금 6월달 같은 경우에 지금 10만 5천을 좀 돌파했었어요. 한번 네. 10만 5천 원을 이번에는 좀 가볍게 돌파할 것으로 좀 기대하고 있고 그래도 한 120만 전 고점 부분까지 기대를 하면서 좀 대응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대표님이랑 CJ 제일제당 언급을 하면서 그런 탑픽이 도대체 뭐냐라고 또 토론을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CJ 제일제당 오늘도 5% 상승하고 이거 오늘은 오리온 또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박정식 파트너님 종목 들어볼 텐데요. 두 번째 종목 뭘까요? 네, 이월드입니다. 이월드요. 테마파크 사업을 영위하고 있죠. 대구 이월드라고. 또 거기다가 이제 주얼리 도소매 사업도 이제 영위를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근데 이제 이 회사가 두 가지 좀 이슈가 있습니다. 일단 이랜드 월드를 통해서 이 계열사인 이랜드 월드를 통해서 토스뱅크 지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토스 나스닥 상장 관련 이슈로 좀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 또 이낙연 이제 새미래 민주당 상임고문 관련주로 과거에 이제 부각을 받았던 전력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이재명 선거법
의 유죄 그리고 법인카드 유용 이제 이런 이슈로 이제 정치 테마로 살짝 엮여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 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살짝 떴다가 좀 내려앉는 모습인데 이대로 조금 더 눌리면 여러분들이 한 1,550원 이하로 한번 접근을 해보시고요. 이 상태로 다시 한번 단기적인 상승력이 강하게 나오면 한 1,800원 정도 자리까지 단기적으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 이야기까지 나눠봤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